시작. N번방 방지법 핵심 변화 7가지.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했을 때 그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. 근데 법정형이랑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해서 내리는 형이랑 어떻게 다른가요? 만약에 5년 이하의 법정형이라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뭐 3년을 구형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형사재판을 거쳐서 선고형이 내려지는 거죠. 이제 최종 선고. 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지점도 있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그 검찰이 가져온 그 구형이랑 이 사람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저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저울질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구형을 완벽하게 100% 받질 않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구형보다 더 적게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법정형 자체가 상향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선고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저울에 올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무거워졌다라고.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언론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개정된 법이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성폭력 처벌법에서 몇 가지 개정된 게 있는 거고요. 형법에서 또 아청법에서 개정된 부분도 있어요. 두 번째 핵심적인 부분은 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혹은 소지만 해도 구입을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. 소지, 구입, 저장, 시청. 근데 이게 되게 웃기죠. 당연히 처벌이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 현행법상에서는 여태까지는 이게 처벌이 안 됐었어요. 그냥 유포했거나 판매, 뭐 임대, 제공 이런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거든요.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죠.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. 그 피해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입은 피해도 상당히 힘들지만 언제 이게 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라올지도 모를 모든 사이트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이미 유포가 된 것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 유포 가능성이 있는 소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개인 소장각이다. 그리고 외장하드 각이다. 이런 식으로 했던 농담들이 사실 소지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. 근데 이런 농담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, 세 번째 포인트,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른 사람이 이 찍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했을 때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들었을 때 당연히 아무리 내가 찍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뿌렸으면은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처벌이 안 됐어요.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협박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을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변화가 굉장히 주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 번째는 이 촬영물로 협박했을 때 협박 또는 뭔가 강요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거를 성폭력 처벌법 내에서.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가지고 협박하면 처벌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근데 되게 신났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읊으려니까 굉장히 당연한 그 변호사님들 취재하다가 만났을 때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연인 관계에서 헤어질 때 그 너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할 거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공포를 심어주는지를 이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이제는 협박 문자가 오면은 경찰서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이제는 소지하고 있는 거 알면 갈 수 있는 거고 협박 문자가 오면 경찰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요? 협박을 받았어요?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잡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긴 거죠.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. 다섯 번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자,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그 아동이 동의를 했을지라도 그 성관계는 강간이다 라고 하는 게 기존 형법이었거든요. 현행 형법. 이제 상향 조정된 거죠. 만 16세 미만이면은 모두 강간이다.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 13세로 걸려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그 얘기들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그 14세, 15세 이런 친구들이
뭐 가출을 하든 아니면 가출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누군가랑 연결이 되든 했을 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이 성착취를 원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천천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유인을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유인을 하는 관계에서 뭐 물질적으로 필요한 용돈 줄게, 잘해줄게,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, 내가 너 힘들 때 같이 보살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유인해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많은데 동의를 했으면은 강간이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판결이 나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되게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. 한편으로는 저 보면서 좀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티라고 이제 페미니스트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서 낸 성명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낸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이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이제 두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준을 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yes means yes, no means no가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뭔가 우려나 비판도 조금 있는 지점이 있다. 이것도 되게 엄청난 건데요. 강간을 모의만 해도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박사 조주빈 같은 경우도 고액 후원한 회원들을 1대1로 채팅방 초대해가지고 이런 노예들은 당신이 성폭행할 수 있다. 분양받을 수 분양, 있게 맞아. 해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네, 이거 완전 성폭행 모의죠. 이렇게 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강간 이제 예비한 거, 음모한 거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요. 이 소라넷에서 그 초대남 혹은 골뱅이 범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막 발 동동 구르면서 못 갔다고 하면 이제는 이거 강간 모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신고해서 갈 수 있다. 마지막 본 얘기.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지금까지는 범죄자의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한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었어요.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. 이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범죄자는 그동안 자기가 벌었던 범죄 수익을 최대한 많이 은닉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이제 바뀌게 된 법에서는 이게 기소가 되기 전이라고 해도 먼저 이 사람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러면 법원이 그걸 판단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내님께서 그러니까. 몰수해서 피해자를 위해 쓰나요? 라고 질문했는데 되게 해주셨는데 핵심적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.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그 돈의 6%밖에 안 돼요. 저희의 최신 영상 탭으로 가보시면 그 영상이 영상에서 자세한 네.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7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. 재작년에 몰카랜드라는 거를 만들 때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되게 많이 됐던 커트가 있어요. 기술은 너무 빨리 변했고 인식은 저열했고 제도는 너무 느렸다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. 이게 너무 느리구나. 이렇게 큰 희생이 있을 때만 조금씩 변하는구나.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던 사실이 변하진 않는다는 거. 저도 그날 이제 저희 그때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지금도? 지금보다 아니 왜 그러지? 네. 아니 저희 다른 팀원이 또 울면은 티슈를 뽑아가지고 약간 세상에 그럼 나도 운단 말이야.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 우는 사람 있잖아요.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해왔을까, 이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. 저희는 이제 막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얼굴을 이제 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도 했고 막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거든요. 이렇게 진짜 멱살 잡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진짜 너무 개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다른 분들도 울잖아요. 근데 이거는 다 너무 기쁨의 눈물이니까 저는 이 변화가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뭐
구멍들도 아직 남아있겠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이거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보이게 될 구멍들을 같이 잘 메우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